안녕하세요. 성분 분석 유튜버 디렉터 파입니다. 치약, 구강청결제 정말 2016년부터 저한테 엄청 많이 문의 주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계속 조사해보면서 디렉터 파이만의 성분 분석 시점으로 오늘 가글을 풀어볼 건데 7종입니다. 아주 핫템들만 모아서 얘기할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짠! 칫솔젤만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참 궁금해요. 가글 잘 쓰는 법은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치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 가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매일매일 칫솔질 3회 음식 드신 후에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치실입니다. 저한테도 치실을 꼭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칫솔로 안 되는 건 치실로 이제 빼라, 이런 거죠. 물리적 작용. 여기에 구강청결제까지 더해지면 사실은 이제 치주염이나 세균, 입냄새 이런 쪽에 더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데일리로는 칫솔질, 치실, 가끔 쓸 템으로는 구강청결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화학적 방법은 뭔가 안 좋은 성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요약해서 몇 가지 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존제가 제일 문제예요. 어디나 보존제가 뭐냐면 방부제, 살균제 같은 건데, 보통 많이 넣는 보존제, 살균제가 뭐냐면 CPC, 그러니까 염아세틸피리디늄이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CPC라는 성분이 있고, 벤조산 나트륨, CPC. CPC는 치약, 구강청결제 모두 비추천. 이유는 치약에 주로 들어있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라든지 계면활성제랑 만나면 치아 변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논문들이 이제 2010년 이후로 쭉 발표가 돼서 비추천 성분. 자, 두 번째, 에탄올. 어떤 이유냐면 용제 역할을 해요. 구강청결제에서는. 이 섞여가지고 이 화학적인 성분들이 구강 내에서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데 필요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강청결제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쓰면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 세 번째, 계면활성제. 샴푸, 세정제 많이 들으셨죠? 그런 애예요. 그 다음에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요것도 많이 쓰는 강력한 세정 성분인데 요즘엔 구강청결제 안 쓰고 있어요. 네 번째는 불소인데요. 불소는 기능은 좋은데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또는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몸에 안 좋다라는 성분입니다. 13살 이하는 없는 걸 쓰자. 치약이든 구강청결제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분은 색소랑 향료인데, 에탄올과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섞여서 녹여내는 거니까 이물감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레몬이라든지 맛있는 거, 시큼한 거 이런 걸 넣는데 요거는 오케이. 그러나 타르색소 안 된다. 요건 비추천. 자, 요렇게 다섯 가지 성분, 주로 흔히 많이 들어간 성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품 보면서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인스타 인기 요청템인 테라브레스. 테라브레스는 아이허브에서 직구를 했어요. 생각보다 금방 오더라고요. 한 5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얘 말고도 뭐 치약이랑 이런 거 등등등, 요 뒤에 이렇게 보이죠? 그것도 같이 샀어요. 치약 할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 되게 효과 좋다라는 후기가 엄청 많아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인데 사용해보니까 효과는 좋더라고요. 약간 목 넘김 할 때 감기 시럽 먹을 때 그 느낌? 이물감이 살짝 있지만 크게 나쁘진 않았다. 모든 게 다 적혀 있는데 보시면 이제 헤럴드 카츠 박사, 그러니까 치과 전문의 요 박사님이 자기 딸의 구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개발하시는 너무 훌륭한 아버님이시죠. 얘 이름 자체를 보시면 오랄 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독특한 포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포뮬러로 만든 성분인 OXYD8, 요거를 살펴보면 이산화염소인 ClO2, 소맥분 표백제라고 말합니다. 요게 표백을 좀 촉진시키는 첨가물이고요. 아연소산 나트륨, 요거는 되게 강산성, 아까 말씀드렸죠. 강산성이고, 강산성인 이유는 유해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게 이제 정제수 다음에 들어있고, 이게 뭐 구취, 세균 제거, 프라그 뭐 이런 것까지를 다 제거하는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정제수가 1번 수소 첨가
피마자 오일이라고 해서 이제 오일과 이제 수소가 첨가되어서 만드는 합성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테트라소듐 EDTA는 금속이온 봉쇄제, 소듐 벤조에이트는 살균 보존제고요. 화장품에 되게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벤조익 액시드와 비타민 C가 만나면 이제 벤젠이라는, 벤젠 많이 들어보셨죠? 발암물질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그럼 벤조산 나트륨 쓰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고요. 얘가 따로 쓰일 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케이, 문제가 없다.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는 연마제, 치아에 쌓인 치석을 제거해주는 연마제. 페퍼민트 오일은 약간 역한 느낌 없애고 향, 그 다음에 입안의 세균, 항균 이런 역할.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는 pH 조정제, 그러니까 산성을 조금 이제 중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애. 구강 내 자극은 거의 없다. 또 굉장히 요청이 많았던 제품은 리스테린 헬시 브라이트. 홍콩에서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여행 가서 꼭 살 템이래요, 이게. 그래서 입소문이 이렇게 나 있는 제품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는 올리브영과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이름이 브라이트라고 써 있죠. 뭐냐? 미백. 그래서 제일 궁금하다고 적어주신 게 진짜 치아가 하얘지나요? 이게 제일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연 하얘질까 보겠습니다. 자, 공통 성분인 앞에서 말씀드렸죠. 불소, 에탄올, 플레이버, 그러니까 맛을 주는 향료예요. 식품에 첨가하는, 화장품이 아니라. 그거는 다 똑같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강 청결제에도. 다른 성분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먼저 유효 성분, 이 구강 청결제는 전 성분이 다 안 나와 있어요. 의약 외품이라. 유칼립톨, 티몰, 레보멘톨, 플로오르와 나트륨, 요게 유효 성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얘의 존재 자체다. 플로오르와 나트륨은 불소고요. 썩지 않게 해주는 유해균 제거해주는 애고, 유칼립투, 티몰, 레보멘톨은 천연 유래 세균 제거제입니다. 자, 몸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면 유익균은 남기고 유해균만 죽인다, 이런 의미예요. 유효 성분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죠? 보존제. 여기서는 벤조산 나트륨을 썼는데 이걸 안식향산 나트륨이라고 하고 벤조익 액시드라고 하는데, 얘는 원래 쓰이는 게 가공식품의 보존료로 쓰이고 탄산음료 이런데, 잼, 마가린 같은 데 쓰여요. 다음은 미백 성분이죠. 말하자면 에나멜 요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쌓이는 거잖아요, 계속.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색된 것도 좀 완화시켜. 막 쌓이는 것도 못 쌓이게 해. 그래서 치아가 누렇게 되는 거를 방지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랑 뭐 보면은 소금이랑 레몬이랑 섞어서 하면 치아가 확 하얘지던데 진짜인가요? 여기도 적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적혀 있어요. 레몬 앤 소금 성분이 함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컨셉이에요. 실제 미백 기능은 없고 느낌이 좀 청결하게. 물론 소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 작용을 해서 더 치아 변색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라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에나멜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구강청결제에서 얘기하는 미백은 얼룩 제거예요. 치아가 착색이 됐다. 그럼 그거를 빼준다라는 의미지 원래 가지고 있는 내 에나멜 색깔을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미백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하지만 그게 어디야? 그죠? 다음 성분이 폴록사몬데 용제입니다. 염화나트륨과 향료는 소금과 향, 이건 컨셉 성분입니다. 그래서 리스테린 헬시 브라이트는 타르색소, CPC가 무. 기존에 여러 색깔까지 리스테린 있잖아요. 성분들 중에서는 저자극에 착한 성분 배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그린 가장 유명한 제품이 아닐까?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은 CPC가 들어있어서 비추천 성분이다라고 했던 그 성분입니다. CPC와 계면활성제가 만나면 치아 변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논문이 2010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는 치약이 없기 때문에 치아 변색이 일어나기가 쉽다라는 얘기죠.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CPC 외에 보존제는 소로빈산 칼륨, 요건 식품에 사용된 합성 보존제야. 요 정도는 나쁘지 않다. 보존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타 첨가제가 뭐 농글리세린, 사카린, 나트륨, 수화물, 요거는 식품 첨가물 중에 단맛 내는 거. 조합 향료는 민트 향을 넣었고요. 또 페퍼민트 플레이버,
약간 페퍼민트나 민트 향이 난다 이런 얘기죠. 맛도 살짝 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알코올, 에탄올이 8%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CPC가 좀 들어갔다는 점이 아쉽다. 그러면 다른 가그린은요? 가그린 라임이 있어요. 전성분은 거의 유사. 뭐만 다르냐? 향만 달라요. 향. 조합 향료 라임 민트 딜라이트라고 적혀 있는데 향이 좀 달라서 라임 향하고 라임 맛이 조금 더 나는 거죠. 자, 다음은 덴티스테 내추럴 오랄 린스. 색소, 타르색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걸리는 건 타르색소예요. 사실 PG 40 하이드로 제네이티드 캐스터 오일 얘보다는 타르색소가 더 나쁘다. 왜냐? 뭐 PG는 기능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썼다고 치지만 타르색소는 기능도 아니고 그냥 보기에 좋아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더 안 좋다. 뭐 유해 성분은 불소가 있고요. 보존제 소듐 벤조에이트 뭐 오케이. 타르색소, 청색1호, 황색4호 들어 있습니다. 기타 첨가제로는 뭐 멘톨, 뭐 아스코빅 액시드, 비타민 C가 있죠. 세이지 추출물, 알로에베라, 에틸알코올이 3.8%, 유칼립투스 유, 육개 추출물, 자리톨 등등 다른 구강 청결제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들어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찌꺼기 가글? W랩에서 페북 광고, 인스타 광고 이런 거 엄청 하나 봐요. 딱 가글을 하고 탁 뱉으면 찌꺼기가 막 후두두 떨어져서 세상 내 입안이 깨끗해졌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봤습니다. W랩을 안 샀고요. W랩 말고 올리덴탈을 샀습니다. 체크 가글. 진짜로 광고처럼 뭔가가 나와요. 입에서. 느낌은 개운한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라고 봤을 때 알란토인이라는 성분과 입안의 타액이 섞여서 약간 고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찌꺼기가 된 겁니다. 실제 찌꺼기는 아니에요. W랩 찌꺼기 가글은 PG 성분이 들어있고 뭐 L-멘톨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굳이 찌꺼기 가글까지 해야 되냐.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 낫다. 찌꺼기를 볼 거면. 얘는 타르색소 무, CPC 무, 에탄올도 없고요. 불소와 향료와 식용색소는 사용했습니다. 향료만 딱 들어가서 뭐 자극 유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향료는 이물감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구강 청결제 알아봤습니다. Q&A 풀어볼게요. 1번. 양치하고 가글 안 좋다던데 진짜 안 좋은가요? 세틸피리듐 염화물 수화물, 그러니까 CPC가 들어있는 구강 청결제는 치약 사용 후 바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령 가그린 같은 아이, 얘는 CPC가 있어요. 나머지 CPC 없는 구강 청결제는 바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분 후를 더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거. 물로 헹궈야 되나요? 기능성 구강 청결제는 헹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가령 미백, 프라그 제거, 치주염 예방 이런 목적이 강한 구강 청결제는 헹구지 않는 게 나아요. 리스테린 같은 거는 헹구지 않는 게 좋고요. 구취 제거 정도는 가볍게 물로 헹궈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몇 번 써야 되나요? 매일 써도 되나요? 이 질문은 매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쓸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써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기능성 사용하셔도 되는데 하루에 1회 정도 적당하고 아침보단 밤에 양치 후 30분 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양치할 상황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뭐 하루에 2번. 용량은 한 20ml에서 30ml 정도 30초에서 40초 동안 머금고 가글을 한 후에 뱉어내시면 되고요. 미백 기능의 구강 청결제일 경우에 60초 정도 해야 이 미백 성분이 에나멜에 조금 더 부착되어서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어린이 써도 되나요? 어린이와 임산부 쓰지 마세요. 어린이는 삼킬 우려가 있고 아직 치석이라든지 에나멜 색깔이 변색될 정도로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커서 써도 된다. 13세 이하는 사용하지 말자. 임산부도 태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주의할 점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일단 구강 내 상처가 있을 때, 구내염, 구순염, 입 주위에 상처 있을 때 쓰지 마세요.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병령,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에탄올 괜찮지만 에탄올에 굉장히 크게 반응하는 막 입안이 헐고 이런 분이 있다면 쓰지 말자. 그리고 구강청결제 사용 중지를 의사쌤으로부터 받은 분이 있어요. 이런 분 쓰지 말자. 그리고 질문 중에 저 어떤 리스테린 뭐 보라색인가 뭐 이런 거 썼는데 입안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때문이냐면
살리실산 메틸과 멘톨과 에탄올 함량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살리실산 메틸이 없는 구강 청결제를 골라서 쓰시면 자극이 덜합니다. 자, 이렇게 Q&A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구강 청결제는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전성분을 더 꼼꼼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근데 잘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전화해서 전성분을 받았습니다. 다행인 거는 지금 식약처에서 12월부터 의약품에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제 여러분도 쉽게 보실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럼 여기서 구강청결제 리뷰 분석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획으로 우리 또 만나요. 제발. 빠밤.